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누구나 잘 살고 싶지만 산다는 건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마음이 꺾이기도 하고 가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안함과 막막함이 엄습할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럴 때 마음을 다잡아주고 내면의 불빛을 비춰주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다뤄볼 건데요.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의 힘과 용기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천강 저자의 하버드 지혜 수업과 함께 할게요. 성공의 길에는 보이지 않는 계단이 있습니다. 총명하고 영리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몸이 약해 매번 체육 수업을 할 때마다 뒤처졌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그녀는 이에 낙담하여 체육 수업을 듣는 게 두렵고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는 괜찮단다, 얘야. 네가 나이가 제일 어리니 맨 뒤에서 달릴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다음에는 바로 앞에 달리는 아이 한 명만 따라잡아보렴. 다 따라잡을 필요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체육 수업 날 그녀는 자기 바로 앞에서 달리는 아이를 뒤쫓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앞선 한 명을 제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꼴찌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체육 시간에 그녀의 매번 앞에 가는 아이를 한 명씩 따라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한 학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달리기 성적은 중위권이 되었고 그녀는 체육 수업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성공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앞선 한 사람 따라잡기 원칙을 적용하여 공부했습니다. 시험마다 한 명만 넘어서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목표를 세우고 집중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하버드 대학에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주청입니다. 이후 주청은 하버드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 걸음 떼는 노력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장단컨대 성공은 소소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에서 나옵니다. 삶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중요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자기 인생에 거는 기대를 충족시킵니다. 발전하며 열정을 불사를 기름을 제공합니다. 하루의 노력을 관가한다면 열정은 서서히 식어갑니다. 목표가 확실하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하늘까지 치솟는 탑도 벽돌 하나부터 올렸습니다. 하루의 완성이 모여 인생을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이룬 결과에만 주목하고 그가 너무 쉽게 성공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뤄지지 않은 오늘을 답답해합니다. 매일
비슷한 일을 하는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비록 하찮아 보이는 일이 주어지더라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세요. 매일 끊임없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자신이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그 중요성을 알아보세요. 왜 이 일이 자신에게 주어졌는지, 이 일의 결과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세요. 그래야만 하루가 소중하고 자신의 일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기대를 넘어서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성공은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업적으로 성취됩니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젊은이들은 하루아침에 유명해지려 한다. 하지만 정작 한순간에 유명해진 사람은 거의 없다. 설령 우리가 그런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상에서의 시련을 겪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삶은 성실히 일한 자에게 명예든 권력이든 돈이든 노력에 마땅한 보상을 줍니다. 자기 생각과 인식을 바꾸고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걸어가면 기대 이상의 인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긍정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세요.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가 필립 박사를 소개했습니다. 필립 박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학가라며 오늘 실험차 이곳에 왔다고 알렸습니다. 필립 박사는 자신의 가방에서 정체불명의 액체가 담긴 유리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연구 중인 물질로 휘발성이 강해 일단 병마개를 뽑으면 바로 휘발됩니다. 하지만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니고 냄새만 날 뿐입니다. 제가 병을 열면 냄새를 맡은 친구들은 얼른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됩니다. 말을 마친 필립 박사는 병마개를 뽑고 스톱워치를 꺼냈습니다. 잠시 후 여러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실험을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필립은 유명한 화학 박사가 아닌 일반인이며 이 병 안에는 보통의 증류수가 들어있습니다. 교수의 말을 다 듣고서 손을 든 학생들은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은 확실히 냄새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학생들이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자 교수는 이것이 바로 이번 수업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암시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필립 박사가 병 안에 냄새가 나는 화학물질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믿었고 그래서 그 특수한 물질의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심리적 암시를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일상에는 이러한 암시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끊임없이 하품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따라서 하품합니다. 누군가 계속 기침을 하면 당신의 목도 간지러워지는 기분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을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르게 움직입니다. 옆 사람이 배고프다고 하면 덩달아 배가 고파지진 않으셨나요? 이런 심리적 암시는
잠재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아들이는 언어와 행동 방식을 자의식이 공감하는 순간 표출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심리가 이를 거부하지 않고 순응하기에 신체와 정신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잠재의식이 발산되면 잠재 역량이 총동원되어 상황을 진행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잠재의식에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자신을 믿는 긍정의 힘일까요? 불가능한 이유일까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한 것 같지만 당연히 자기 가능성을 믿는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자기 암시를 되새김질하듯 자주 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 위력은 당당하게 꿈을 향해 나아가게 돕습니다. 심리적 암시 현상은 우리 삶에서 필수 조건입니다. 어떤 암시를 하느냐에 따라 매일 다른 길에서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양날의 검으로 생활의 긍정적인 면을 느낄 수 있기도 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암시를 자신에게 주입하세요. 생활을 개선할 의지를 길러줍니다. 끈기가 성공을 키웁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의 콘스탄스는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다닐 여건이 안 된 그는 아무런 불평 없이 학교를 그만두고 가족을 부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18살이었던 그는 돈 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는 앞마당 텃밭에 채소를 심었습니다. 반찬값도 줄이고 장터에 내다 팔면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비료를 살 돈이 없어서 야채에 물만 주자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채소 씨앗값만 날렸습니다. 그 다음엔 오리를 키우면 돈을 잘 번다는 말을 듣고 $1,000를 대출받아 오리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염병이 돌면서 오리는 모두 죽어버리고 고스란히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시도한 일들은 이처럼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한 번은 간신히 중고 트럭을 마련해 석재 공장에 돌을 배달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운이 없었습니다. 2달도 채 일하지 않은 어느 날 밤 산골짜기로 차가 구르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다행히 골짜기가 깊은 편은 아니어서 한쪽 다리와 한쪽 팔만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든 활로를 찾으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10년 뒤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는 마침내 한 회사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명의로 된 자산은 무려 $3억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험난했던 경험과 놀라운 창업 여정을 흥미롭게 생각했고 언론도 앞다투어 인터뷰했습니다. 콘스탄스 씨, 당신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어떤 힘이 당신을 지탱해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콘스탄스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학창 시절 선생님께서 그 누구도 어쩌다 성공한 사람은 없다. 성공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개인의 의지에서 나온다 라는 하버드 명언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말은 저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좌절할 때마다 이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제 꿈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나비가 훨훨 나는 모습은 경이롭습니다. 그러나 알에서 애벌레로, 애벌레에서 고치로 변하는 과정을 두려워하고 고치를 깨고 나올 의지가 없다면 결코 느끼지 못할 감흥입니다. 그 누구도 성공을 쉽게 얻을 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갈고 닦지 않은 사람은 성공의 꼭대기에 서지 못합니다. 꿈을 향해 돌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좌절은 반드시 겪게 마련입니다. 그 과정을 견디며 이기고 버텨내야 성공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오랜 시간 인내하세요. 그래야만 당신 인생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생인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미국 대통령이 되어 권력의 정상에 섰을 때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속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자질이 있다. 이런 자질은 천부적인 것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것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끈기다. 끈기가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가장 쉬운 목표조차 이룰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공 법칙은 훗날 하버드 교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판은 날카로운 칼과 같고 악담은 악취나는 오물과 같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 올랐습니다. 나무를 하다가 산 깊은 곳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가을바람에 후들후들 떨었지만 다행히 사냥꾼에게 발견되어 초가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사냥꾼은 팔에 상처가 있었지만 풍성한 저녁 식사를 차려 그를 대접했습니다. 다음날 사냥꾼은 나무꾼에게 잠을 잘 잤느냐고 물었습니다. 너무 잘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건 당신 몸에서 나는 심한 악취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냥꾼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를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무꾼은 다시 사냥꾼을 만났습니다. 나무꾼이 팔에 난 상처는 다 나았냐고 묻자 사냥꾼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 그 상처는 잠깐 아프다가 곧 나았습니다. 그때의 통증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이 제게 한 말은 평생 잊히지 않는군요. 진정한 아픔을 주는 것은 칼이 아니라 악담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엄동설안의 추위도 따뜻하게 느끼게 해주지만 악담은 6월의 더위도 춥게 느끼게 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과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말로 해를 끼칩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상대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품행이란 말 한마디나 행실 하나에서 드러납니다. 입에서
좋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다짜고짜 남을 비난하고 욕하며 어느새 다른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습니다. 잘못을 지적해줌으로써 그것을 고치게 되면 상대에게 유익이 된다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타인의 지적이나 질타를 수용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상호적입니다.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악담과 질타에 우호적 반응을 보일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속으로 당신을 영원히 상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할지도 모릅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이 가진 본성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인정은 사람에게 위안과 힘을 주고 자신감에 기운을 불어넣어줍니다. 당신이 남을 해치는 공격의 씨앗은 상대방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싹틉니다. 그 나무가 자랄수록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안 들은 것으로 하라는 말도 억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다스려서 선의를 담은 말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더불어 유익이 되고 유대감은 높아집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작가 오웬리는 친구와 함께 슈퍼마켓에 과자를 사러 갔습니다.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 라고 점원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점원은 듣는 둥 마는 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쩜 저렇게 예의가 없을까? 서비스도 정말 형편없군. 이라고 친구는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저 사람은 오후마다 저랬네. 오웬리가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친구는 계속 그랬는데도 왜 정중하게 인사한 거냐며 따졌습니다. 이에 오웬리의 답은 명쾌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감정을 다스리게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화를 낼 줄 모르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는 자는 총명한 자입니다. 화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화는 선택이고 화를 내는 것은 아무 생각을 거치지 않는 충동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분노를 유발했는지 물어보면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하고 횡설수설합니다. 분노는 현상과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해석, 평가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사람의 성격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자신의 감정 컨트롤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안의 감정과 싸움은 너무나 잘 아는 적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승률이 떨어집니다. 양면성을 가진 감정이 시시각각
좌지우지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사소한 말에 흥분하고 감정을 조절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로 인해 처음 화난 것보다 과격한 행동과 말이 표출됩니다. 박쥐 한 마리가 자유롭고 힘찬 야생마를 죽일 수 있습니다. 박쥐가 야생마의 다리에 매달려 날카로운 이빨로 힘껏 깨물면 거칠고 급한 성격의 야생마는 붉은 피를 보고 격분해서 날뜁니다. 자기 피를 빨고 있는 박쥐가 괘씸해서 분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박쥐는 야생마의 피를 적당히 빨아먹고 떠나지만 불쌍한 야생마는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피를 많이 흘리고 죽게 됩니다. 박쥐는 몸집이 작고 피를 빨아먹는 양도 적기 때문에 야생마를 죽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작 야생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야생마의 분노였습니다. 화가 날 땐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 외에도 순간 전환법으로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비난을 받아 화가 난다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기쁘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즐거웠던 순간이나 생각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친구나 어릴 적 행복했던 일도 좋습니다. 기분이 유쾌해지면 화가 가라앉고 분노도 사그라듭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분노로부터 탈출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통제하는 일이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단계별로 상승하지 않고 순간의 위력이 엄청나게 강해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감정 조절하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분노 해소 방법을 찾으면 좋습니다. 분노를 삭힐 수 있다면 운동을 하거나 종이를 찢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몸을 흔들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걷거나 산에 오르는 것도 추천합니다. 웃음이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끊임없이 병마에 시달려온 잉글렛은 치료를 받느라 오랜 시간을 병원에서 허비했습니다. 몸이 다 회복되었다고 생각할 때쯤 이번에는 설상가상으로 신장병과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제 수술과 약이 소용없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상심에 빠진 잉글렛은 가족에게 자신의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알린 뒤 방에 틀어박혀 누구와도 만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족은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잉글렛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 같아. 안 그래? 앞으로 1년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살아있는 시간을 즐겁게 보낼 생각을 못했지? 그는 가슴을 펴고 활짝 웃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마음 아플 가족을 위해 자신에게 즐거움을 강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그는 매일 일어나 웃자, 웃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기분은 점점 나아졌고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잉글렛은 여전히 건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에 대해 잉글렛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울해하고 시름에 빠져 있으면 그 의사의 예언이 들어맞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 웃으면서 건강하게 회복할 기회를 준 거야. 같은 일도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변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부정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음가짐이 일의 발전 방향과 인생의 결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늘에서 벗어나 햇볕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직면한다면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며 양보하세요. 그 일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라세요. 그 순간 감정을 조절하기가 어렵겠지만 도발적이고 도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확실히 유익이 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일의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우리 일상에는 자기 기준에 미흡한 것, 추악한 것, 불편한 것, 봐줄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관계나 일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즉각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고 상대에게 비웃음이나 무시당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키우고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 지수가 높은 사람은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삶에서 어려움과 불행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지만 설령 눈앞에 그것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고통 속에서 힘쓰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좋은 것을 발견해서 선택하고 결정하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내며 행복의 절정에 오릅니다. 그러니 일시적인 고통에 당신의 환한 미소가 묻히지 않게 하세요.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학 연구원인 로라 쿠부잔스키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은 모두 소중한 자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잃어버렸다면 거울을 꺼내세요. 그리고 거울에 비춰진 자신에게 웃자, 웃어 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항상 미소로 인내하면 반드시 삶의 어두운 구름이 걷힙니다. 오늘은 무천강 저자의 하버드 지혜 수업과 함께 했습니다. 책에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삶의 지혜로 성공한 사람들의 실제 에피소드와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무겁지 않고 한 챕터들이 그렇게 길지도 않으며 술술 읽혀서 저는 재미있게 읽었어요. 읽으면 마음이 따끈따끈해지는 책이었습니다. 나만의 인생을 위한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고 성장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행복한 삶과 성공을 이끄는 메시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